꽁꽁 잘도 숨겨놨네? 이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네 입은 영원히 닫혀야지. 이불 꽃으로 모두 끝내주마. 한밤중 병원, 다정의 병실에서 증거를 찾다가 뚜껑 열린 고성이. 휘발유 뚜껑을 열어 병실에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고성이가 찾는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불꽃이 모든 비밀을 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밤 11시, 대학병원 병동 복도입니다. 고성이가 검은 코트를 입고 병실 문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휘발유통이 들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 안,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다정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고성이는 다정의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지만 원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지? 분명 이 계집이 뭔가 알고 있을 텐데. 고성희의 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마지막 서랍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없어? 그럼. 방법이 하나뿐이네. 고성이는 휘발유통 뚜껑을 엽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병실에 퍼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커튼에, 바닥에, 침대 시트에. 내 입은 영원히 닫혀야지. 라이터를 꺼내든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다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뇌진탕 증상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의식은 돌아온 겁니다. 다정의 눈동자가 천천히 고성이를 향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고성이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라이터 불을 켭니다. 이 불꽃으로 모두 끝내주마. 불꽃이 휘발유에 닿는 순간 병실 안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다정의 입에서 비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녀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합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5km 떨어진 한남동 레스토랑입니다. 지혁과 은호가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지혁이 시계를 확인합니다. 상철 형이 늦네요. 평소에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데. 은호가 물잔을 들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상철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는 지혁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다가 은호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춥니다. 상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집니다. 자네, 혹시? 은호도 상철을 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혹시 청주 감나무 보육원 앞에 살던 지은호 양이 아닌가? 은호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상철이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20년 전이었지. 내가 청주지사에 근무할 때 일이야. 감나무 보육원 앞을 지나가는데 쌍둥이 남매가 눈 오는 날 밖에서 떨고 있더군. 그날 따뜻한 어묵국과 붕어빵을 사줬었지.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그분이 아저씨였군요. 우진이와 제가 얼마나 그 음식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형, 그럼 은호 씨와. 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 그때 그 아이가 자네 곁에 있을 줄이야. 분위기가 잠시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상철의 표정이 곧 무거워집니다. 은호 양, 그리고 지혁. 오늘 둘을 부른 이유가 있네. 지혁이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 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상철이 계속 말합니다. 지혁이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네.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앞으로는 내가 옆에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겠네. 은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병원입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표님, VIP 병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실이.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전 오후 9시입니다. 박 회장 저택 앞 골목, 성재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저택이 아닌 근처 공원 벤치로 향합니다. 벤치에는 이미 지혁이 앉아 있습니다. 형. 지혁이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형이 부른 거니까 용건부터 들을게. 지혁이 일어서며 성재와 마주 섭니다. 성재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수빈이와 만나지 마. 성재가 비웃습니다. 또 그 얘기야? 형도 알잖아. 내가 수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박 회장님의 허락 없이 수빈이와 만난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AP 인수전에서 널 무너뜨리겠다. 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형, 진심이야? 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나는 박 회장님께 모든 걸 빚진 사람이야. 그분의 명령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설령 그게 너를 파멸시키는 일이라 해도. 성재가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지혁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 나도 각오는 했어.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맞설 거야. 지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성재야, 넌 모르는 거야. 박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너를 정말로 파멸시킬 수도 있어. 성재가 돌아섭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성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혁이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습니다. 성재는 곧장 저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편지지를 삽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펜을 듭니다.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겠습니다. 수빈이는 제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분간 집을 떠나겠습니다. 아들 성재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저택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차 안에서 수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나올 수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같은 시각, 대학병원 병실입니다. 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입원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한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은호는 10억을 받고 떠났어. 그 애는 돈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우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일어나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님, 오늘 외출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으니 이 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우진이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섭니다. 1시간 후, 박 회장 저택 별관입니다. 우진이 고성희의 서재 앞에 섭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한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은호는 10억을 받고 떠났어. 그 애는 돈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우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진이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우진의 손이 멈춥니다. 수표입니다. 10억 원짜리 수표. 수취인 란에는 지은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우진이 주저앉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어머니가 은호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은호 스스로 떠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우진이 분노로 떨며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합니다. USB에는 극비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진이 서재 컴퓨터를 켭니다. USB를 꽂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납니다. 박 회장 일가 비리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폴더를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납니다. 녹취록, 영상, 사진, 장부 사본들입니다. 우진이 하나씩 파일을 열어봅니다. 10년 전 박 회장 그룹이 환경오염 사고를 은폐한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 매수 명단까지. 이게 다 뭐야? 우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엽니다. 고성희와 누군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증거들만 있으면 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리고 그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 난 이미 복수를 위해 이 집안에 들어왔어. 박 회장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우진이 헤드셋을 벗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회장과의 결혼도 자신들을 키운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우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야 해. 다음 날 아침, AP그룹 본사입니다. 은호가 지혁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은호를 보자 그가 일어섭니다. 오셨군요. 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팀장직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혁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조건이요? 은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업무 외적인 감정 개입이 있을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지혁이 계약서를 집어듭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제8조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업무 외적 감정 개입, 사적 만남 강요, 부적절한 관계 요구 시 피고용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퇴사할 수 있다. 지혁이 계약서를 내려놓고 은호를 바라봅니다. 날 믿지 못하는 거군요. 은호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지혁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은호가 계약서를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지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병원이라고 표시됩니다. 지혁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표님, VIP 병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실에서 불이 났어요. 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은호도 지혁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챕니다. 지혁이 재킷을 집어들며 뛰쳐나갑니다. 은호 씨,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호도 따라 나가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혁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하며 답합니다. 병원에 화재가 났대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지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돕니다. 병실 화재? 어떻게 VIP 병동에서 불이 날 수가 있지? 설마. 오전 10시 박 회장 저택 응접실입니다. 영나가 고성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고성희가 소파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영나를 훑어봅니다. 무슨 일이니? 약속도 없이 찾아오다니. 영나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웹툰 계약서예요. 고성희가 파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웹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영나가 파일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웹툰 기획안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재벌가의 그림자입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재벌가의 시집온 여자예요.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양아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친아들만 챙기는.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뭐라고? 영나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사모님, 지완 오빠를 괴롭히는 걸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면 이 웹툰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가 홍차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습니다. 겨우 웹툰 따위로 날 협박해. 너 같은 게. 영나의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웹툰 플랫폼 세 곳에서 이미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사인만 하면 바로 연재가 시작됩니다. 그럼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보게 되겠죠. 고성희가 일어섭니다. 그녀가 영나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영나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나 봐. 고성희가 영나의 턱을 잡습니다. 재벌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 영나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칩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고성희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웃습니다.
협박? 아니, 충고지.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 영나가 파일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럼 전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환 오빠가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고성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지환이가 고통받는다고? 내가 언제 그 애를 괴롭혔어? 영나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매일이요. 매일 우진 오빠와 비교하시잖아요. 지환 오빠가 뭐래도 인정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나가. 다시는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마. 영나가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섭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환 오빠를 인정해주세요. 그럼 이 웹툰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나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응접실에 홀로 남은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영나라는 애 조사 좀 해봐. 약점을 찾아야겠어. 오후 2시 한적한 도로입니다. 성재의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수빈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알면.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수빈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빠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어제 박 회장에게 남긴 편지를 떠올립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차가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듭니다. 성재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주택 앞에 차를 세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재가 차에서 내리며 답합니다. 내 비밀 아지트야. 대학 시절부터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마련해둔 곳이지. 수빈도 차에서 내립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성재가 문을 열고 수빈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자.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을 거야. 수빈이 거실을 둘러봅니다. 오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해요? 출근 안 하면 바로 들킬 텐데. 성재가 수빈을 소파에 앉힙니다. 회사는 일단 병가를 냈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빠가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재가 수빈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수빈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성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성재가 반지를 꺼내 수빈의 손에 끼워줍니다. 약속의 반지야.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만 잠시 도망치자. 그리고 나중에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수빈이 반지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빠.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됩니다.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문자가 옵니다. 편지 받았다. 당장 집으로 돌아오너라. 안 그러면 수빈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성재의 손이 떨립니다. 수빈이 문자를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오빠, 우리 가족이. 성재가 수빈을 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정말로 그러실 리 없어. 하지만 성재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박 회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후 5시 대학병원입니다. 지혁과 은호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VIP 병동은 이미 소방차와 경찰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혁이 병동 입구로 뛰어가지만 경찰이 막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 진압 중이라 출입이 통제됩니다. 지혁이 소리칩니다. 저기 제 직원이 있어요. 어머니가. 소방관 한 명이 다가옵니다. 어머니요? 이미 구조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의식은 있나요? 소방관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지혁이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은호도 따라갑니다.
응급실 앞, 다정이 침대에 실려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지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지만 의료진이 막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지금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면회 가능합니다. 다정이 실려 들어가고 응급실 문이 닫힙니다. 지혁이 벽에 기대섭니다. 대체 왜 병실에서 불이 난 거지? 은호가 지혁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그때 우진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습니다. 형. 지혁이 우진을 봅니다. 우진아, 넌 왜 여기 와?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형, 큰일 났어요. 엄마가. 지혁이 우진의 어깨를 잡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우진이 노트북을 펼칩니다. 엄마가 어머니 병실에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지혁과 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우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CCTV 영상입니다. 병원 로비 CCTV예요. 어젯밤 11시,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화면 속에서 고성이가 검은 코트를 입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지혁이 화면을 응시합니다. 설마. 우진이 다른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형, 이것도 봐요. 엄마 서재에서 찾은 USB예요. USB 안의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건 박 회장님 관련 비리 증거들이에요. 10년 전 환경오염 사고 은폐, 비자금 조성, 정치인 매수. 지혁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어떻게? 우진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가 모아둔 거예요. 박 회장님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은호가 우진에게 묻습니다. 그럼 고성애 씨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혁이 주먹을 쥡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거구나. 우진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합니다. 형, 우리 이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엄마를 막아야 해요. 지혁이 복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면 박 회장님도 무너져. 우리 모두가 끝나는 거야. 우진이 지혁의 팔을 잡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형.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예요. 지혁이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경찰에 넘기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때 복도 끝에서 지완과 영나가 뛰어옵니다. 형. 우진아. 지완이 헐떡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어디 계세요? 우진이 지완을 바라봅니다. 지완아, 지금 엄마는. 그 순간 병동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불지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병동 복도에서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고성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구조했지만 그녀의 옷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이 고성이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고성애 씨,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이가 발악합니다. 나요.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갑니다. 지혁과 우진, 지완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엄마. 우진이 고성이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경찰이 막습니다. 지완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고성이가 우진을 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우진아. 우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다정 씨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 계집이 우리 비밀을 알았어. 박 회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알아버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경찰이 고성희를 끌고 가려 하자 고성희가 지혁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지혁, 너도 알아야 해. 이 모든 게 박 회장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 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고성희가 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박 회장이 날 이용한 거야.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어. 난 복수할 권리가 있었다고. 경찰이 고성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칩니다. 난 피해자였어.
박 회장이 진짜 악인이야. 고성희가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환이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고성의 사모님이. 영나가 지환을 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봅니다. 지혁은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립니다. 박 회장이 진짜 악인이야. 지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박 회장이라고 표시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혁아, 고성희가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녀의 살인미수 계획.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던 복수 계획까지 말이다. 지혁이 벽에 기댑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박 회장이 말을 끊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화가 끊깁니다. 밤 10시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고성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고성혜 씨, 살인미수, 방화, 그리고 박 회장 일가 비리 증거 수집 및 협박 미수까지 최소 15년 이상 선고받을 겁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고성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제 아들 우진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같은 시각, 박 회장 저택. 우진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입니다. 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우진. 우진이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박 회장이 우진 앞에 섭니다. 넌 계속 이 집에 있어도 된다.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말을 잇습니다. 내 어머니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넌 다르다. 넌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였어. 우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전 제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엄마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박 회장이 우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그게 옳은 선택이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라. 그게 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같은 시각, 이상철의 집. 지환이 거실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고성의 체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나가 지환 옆에 앉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우진이 형이 정말 힘들겠어. 친어머니가 저런 일을. 영나가 지환의 손을 잡습니다. 우진 오빠는 강해.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낸 거잖아. 지환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 형 덕분에 다정씨도 구했고. 2주 후. 대학병원 로비입니다. 다정이 휠체어에 앉아 퇴원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지혁이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혼자서도. 지혁이 미소 짓습니다. 다정씨 덕분에 고성희의 악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돌봐드려야죠. 복도 끝에서 은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옵니다. 다정씨, 퇴원 축하해요. 다정이 환하게 웃습니다. 은호씨, 고마워요. AP그룹 본사 회의실입니다. 박 회장이 직원들 앞에 섭니다. 오늘부로 제 아들 박성재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재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그의 곁에는 수빈이 함께 있습니다. 박 회장이 수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될 수빈 양도 소개합니다. 수빈이 놀라며 박 회장을 바라봅니다. 박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내가 틀렸소. 진정한 사랑을 막을 권리는 없더군. 성재와 수빈이 감격하며 포옹합니다. 한강공원입니다. 지혁과 은호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은호씨, 팀장 제안. 아직 유효합니다. 은호가 웃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건은 그대로예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외적인 감정 개입 없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은호가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끝난 후라면 어때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봅니다. 그건. 은호가 미소 짓습니다. 퇴근 후에 가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두 사람이 웃으며 강을 바라봅니다.
박 회장 저택입니다. 우진과 지환이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진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들.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겠지. 나도 마찬가지고. 지환이 우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도 형이 있어서 다행이야. 형이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우진이 웃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자. 엄마가 하지 못한 올바른 삶을. 영나가 정원 입구에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오빠들, 저녁 준비됐어요. 지환이 영나에게 뛰어갑니다. 우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6개월 후. AP그룹 신사옥 준공식입니다. 지혁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결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객석에 앉은 은호가 박수를 칩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교도소 면회실입니다. 고성희가 유리 너머에 앉아 있습니다. 우진이 혼자 마주 앉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초췌합니다. 엄마. 우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고성희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진이 말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라. 은호와도 잘 지내고. 우진이 손을 유리에 댑니다. 엄마, 우리 약속해요. 다시 만날 때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날게요. 고성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은 날, 이상철의 집. 지환과 영나가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형들이 다 고생했어. 우진이 형도, 지혁이 형도. 영나가 지환의 손을 잡습니다. 오빠도 고생했어.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지환이 웃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자. 다정씨도 회복하셨고. 영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한강공원, 해질녘입니다. 지혁과 은호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성재와 수빈이 앞서서 장난치며 걷고 있습니다. 우진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 누나 은호와 화해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환과 영나는 이상철의 집 정원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정은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저택 정원에서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치유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